오늘은 제가 39살 겨울 셋째 늦둥이 막내를 안고 시작한 부동산 투자의 시작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린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을 어떻게 내셨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예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 겨울에 제가 막내를 낳았어요. 막내가 막 2개월 됐을 때 그때 경매를 시작했거든요. 큰 딸은요 12살이고 둘째 아들은 10살이었어. 갓난쟁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막내는 갓난쟁이인데 큰아이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교복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금액이 어찌나 크게 느껴지는지 이대로 살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별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둘이 열심히 버는 이 작은 돈으로는 새 아이를 키우기가 버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새 아이들을 제대로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었어요. 이것저것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그때 경매를 만난 거예요. 제 동생이 먼저 경매를 알게 됐고요. 저는 동생을 따라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죠. 완전 불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아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특히 육아, 이 세 아이들, 갓난쟁이 아이까지 키우면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 완전히 모르는 경매를 시작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두렵진 않았어요.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아서 부동산 폭망 시절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면 할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절실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내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지? 내가 가진 게 뭐지? 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40년을 살아오면서 했던 거,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들, 당시에 저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재무설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전혀 몰랐지만 대출이나 세금 이런 거는 조금 알았어요. 또 하나는 추진력 있게 도전하는 성격입니다. 뭘 하겠다 그러면 그냥 뒤에 안 돌아보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될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찾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엄마로서의 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데 제가 월세, 전세, 전전하면서 수도 없이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이사할 때마다 이 집은 이사를 들어가고 싶다. 이 집은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주부로서, 엄마로서의 직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막 태어난 갓난쟁이, 이제 막 60일 된 2개월 아기를 맡길 곳을 찾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그런 아기들을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처음에 아기를 맡기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 오셨어요. 돌보미 선생님이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죠. 그래서 제가 일터로 직장도 다니고 또 경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고요. 남편이 많이 도와줬고 또 우리 큰 아이들, 큰 딸과 둘째 아들이 또 아이를 함께 돌봤죠. 저 혼자 다 아이를 돌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이거 가족이 모두 막내를 함께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막내 어린이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큰딸이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였는데 엄마 대신에 참여해서 아이랑 뭐 행사 진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시간을 만들 수 있었어요.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 특히 자녀가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만든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했어요. 당시 저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낮 시간에는 업무차 고객 방문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근처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 가면 근처 1km 정도는 걸어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러 갈 때는 한 물건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물건들을 묶어서 같이 봤어요. 갈 때 이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다 뽀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자, 세 번째, 그렇다고 아이들을 내팽겨친 건 아니고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했어요. 가족 나들이는 경매 물건을 보러 가는 현장 답사로 대체를 했고요. 명도도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갔습니다. 한 번은 명도하기 위해서 점유자,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와 만남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남편과 아이들은 그 밑에 놀이터에서 놀고 저는 점유자를 만나서 명도 대화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짜투리 시간을 할애하면서 또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경매가 좀 여러 가지로 수익이 나고 하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거의 이제 40 늦은 나이에 경매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가 셋이나 되는 엄마가 완전 불이니까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경매가 불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가진 경험들이 최고의 무기가 된 거예요. 바로 팔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인지 그냥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불인이라서 낙찰을 받고 바로 팔 수 있는 집이 아닌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내가 내 시선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낙찰 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낙찰 받고 2개월 만에 바로 팔 수 있는 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이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들을 낙찰을 받으면 어느 정도 매각 수익이 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됐죠. 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돈이 될 수 있는지도 쉽게 알았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대충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하면 누구나 이제 이 집을 사는 사람들,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꾸미실 수 있게 하는 게 키포인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20대, 30대 젊은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잘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니까요. 저는 20대, 30대 투자자들처럼 이런 체력과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알고 보니까 금싸라기 같은 경험을 갖고 있었죠. 자, 40대, 50대 우리 멤버님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우만 봐도 39살 새아이 엄마로 시작했지만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됐잖아요. 40대의 경험, 또 워킹맘의 시간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었어요. 50대는 50대의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60대는 60대의 연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멤버님들이 물건을 선택하고 수익을 내는데 기초가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대박 물건, 폭탄 물건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멤버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